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우리 신체활동 지원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4번 풀어볼게요. 침상에서 체위를 변경하는 목적이에요. 지금 침상에서 체위를 변경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체위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게 되면 여기 있는 지금 혈액이 정체가 되겠죠. 여기 있는 혈액이 누워있게 되면 정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혈액이 정체가 돼서 지금 뭐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냐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거고요. 다음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욕창 같은 이렇게 피부 괴사가 일어날 거예요. 피부 괴사가 일어날 거고요. 계속 대상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절이나 이렇게 근육 같은 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경축 같은 거. 경축이나 구축이나 아니면 이게 근육이 줄어드는 이런 위축 같은 증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체위 변경을 통해서 우리 혈액순환이 체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체위 변경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우리 심폐기능, 심장과 폐의 기능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이나 폐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욕창이나 이런 걸 갖다가 예방할 수 있을 거고요. 관절이나 근육의 경축이나 구축이나 위축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럼 체위 변경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심폐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호흡의 기능의 원활과 폐 확장 촉진할 수 있을 테고요. 다음에 혈액이 이렇게 순환이 잘 되니까 부종 예방되고 혈액순환이 왜 여기 이렇게 정체가 되면 혈액이 정체되면 여기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에 혈액순환 도와서 욕창 예방할 테고요. 다음에 고정된 자세로 인한 불편감 경감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체위 변경을 하면 여러분 관절이나 근육이 이렇게 굳어버리고 위축되는 걸 방지하는 거지 유연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유연성을 증진해 주는 건 뭐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그러면 몰라도 체위 변경을 통해서 유연성을 증진을 하고 가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55번. 똑바로 누운 자세. 이렇게 대상자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누운 자세를 우리 앙화이라고 하고 수면시나 우리 휴식시 취하는 자세가 앙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장을 보면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자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상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도 각도냐면 45도 각도로 앉아 있으면 이걸 갖다가 반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45도로 이렇게 앉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에 반자이 체위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반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횡격막이 최대한 내려가서 폐가 최대한 확장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호흡 기능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이 찰 때 맞죠? 다음에 얼굴 씻길 때 앉아있으면 좋을 거고요. 식사할 때 앉아서 먹는 거죠. 다음에 위관 영양도 지금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런데 관장은 무슨 체위를 해줘야 엉덩이를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황문의 관장 쪽을 삽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좌측이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엉덩이가 지금 노출되게 해서 이게 엉덩이에다가 관장 쪽을 삽입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반자이가 아니라 옆으로 누운 좌측이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이잖아요, 여러분. 등에 상처가 있고 등을 쉬게 한대요. 그럼 등을 노출시켜 놔야 되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이런 식으로 엎드려 누운 자세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등을 갖다가 노출시켜 놔야겠죠. 이렇게 엎드려 누운 자세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은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번 옆으로 누운 자세인 측이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아까 측이 변경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대상자가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을 때 요양보호사가 여기 선다고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그랬죠, 여러분? 대상자의 고개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팔
팔을 갖다가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다리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어깨랑 엉덩이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엉덩이를 좀 더 뒤로 오게끔 해가지고 편안한 자세하고, 여기 아래에 눌려 있는 어깨를 갖다가 뒤로 빼가지고 정리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볼까요? 대상자의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은 굽힘 자세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굽혀야 되는 거잖아요. 엉덩이를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누워있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빼져 있는 자세가 편안한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앞으로 빼는 게 아니라 좀 뒤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휠체어 편대요. 그럼 휠체어를 펴던 접던 항상 잠금 장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펼 때도 잠금 장치가 먼저인 거고, 이렇게 휠체어를 펼 때도 그러고 휠체어를 접을 때도 항상 먼저는 잠금 장치예요. 그러니까 잠금 장치가 먼저인 거고요. 다음에 휠체어가 지금 이렇게 접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접어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접어 있는 상황에서 잠금 장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팔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팔걸이. 그럼 팔걸이를 이렇게 옆으로 해주고 난 다음에 시트를 손으로 누르면 시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팔걸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팔걸이 펼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손으로 이렇게 시트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가다라네요. 가다나 2번이네요. 다음에 61번 휠체어 이동 시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 요양보호사가 뒤에 선대요,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뒤에 선대요. 그래서 뒷바퀴를 해서 내려놓은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턱이 있으면 이렇게 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지금 휠체어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대상자가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황이면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뒤를 향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 지금 휠체어 잡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여기 있는 앞바퀴를 들어 올려야지만 이렇게 뒷바퀴가 먼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이 뒷바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바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앞바퀴 들어 올려서 천천히 뒤로 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턱을 내려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문턱을 내려갈 때인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62번 대상자의 체중이 너무 많이 나거나 경사도가 가는 오르막길이래요. 그럼 이런 오르막길을 갖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상자가 여기 앉아있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지금 이렇게 뒤에서 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경사도가 심하거나 체중이 무거울 때는 대상자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그재그 고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사도가 큰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줘? 지그재그 여기네요, 여러분.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인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3번 다음 중 울퉁불퉁한 길을 휠체어로 이동할 때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울퉁불퉁한 길을 갖다가 휠체어로 이동한대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바닥은 굉장히 울퉁불퉁한데요. 지금 대상자가 지금 휠체어가 이렇게 있어요. 휠체어가 있고 지금 대상자가 지금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이렇게 뒷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앞바퀴는 약간 살짝 작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앞바퀴는 살짝 작기 때문에 여기가 진동감이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대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바퀴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서 뒷바퀴로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뒷바퀴는 커가지고 괜찮은데 이 앞바퀴는 살짝 작아서 진동감이 막 느껴지기 때문에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서 젖힌 상태에서 이동을 해서 대상자가 지금 울퉁불퉁한 길로 인한 진동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이동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맞는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상자를 휠체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일단 앉혀야 되는 거죠. 앉혀야 되는 건 우리 배웠어요. 이렇게 앉혀놓고 난 다음에 우리 뭐였냐면
이쪽은 대상자가 마비된 쪽이고요. 이쪽은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짚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렇게 건강한 쪽으로 바짝 붙여도 되고 아니면 대상자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30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몇 도 각도냐면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돼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이 건강한 손으로 이 휠체어의 여기를 갖다가 잡고 이렇게 회전하듯이 이렇게 앉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휠체어가 대상자의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냐면 건강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한 쪽으로 가서 건강한 손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비스듬히 되고 지금 잠금 장치가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몇 도 각도로 비스듬히 되는 거죠, 여러분?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쪽 30에서 45도 각도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5번 다음에 보기는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국시에 나왔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니까 전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대상자가 지금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방바닥이에요. 방바닥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앉아 있을 때 여기에다가 대상자 가까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휠체어를 갖다가 대상자 가까이 이렇게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뒷바퀴 있고 앞바퀴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휠체어를 대상자 가까이 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휠체어를 대상자의 가까이에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휠체어의 잠금 장치는 이렇게 잠가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자가 여기에 앉아야 되는 거니까 발 받침대가 있는 상태에서 대상자가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이 휠체어에 발 받침대를 갖다가 위로 올려가지고 대상자가 앉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휠체어가 정리됐으면 두 번째는 이 대상자가 여기 앉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무릎 있잖아요. 이 무릎을 갖다가 바닥에 대야 돼요. 그래서 이 무릎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 이 무릎을 갖다가 바닥에 대요. 바닥에 대고 한 손으로 건강한 손으로 이 휠체어를 잡아야 돼요. 대고 손으로 갖다가 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릎을 꿇고 허리를 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갖다가 꿇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허리 펴야죠. 허리 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릎 꿇은 걸 무릎을 피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요양보호사는 옆에서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여러분. 바닥에 있을 때 휠체어로 옮길 때 처음에는 휠체어 정리하는 거예요. 휠체어 가까이 대고 잠금 장치 해주고 발 받침대 올려주고 그리고 대상자가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대상자가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대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손으로 잡고 그리고 이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허리 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날 때 요양보호사는 잡아서 대상자를 이렇게 잡고 지지해주면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나 허리 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세워가지고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거고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허리와 손을 잡고 약간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4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릎 대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무릎 펴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여기 다가 먼저니까 다 여기 있네요. 다 나가라네요, 여러분. 아니, 나가 먼저네요, 여러분. 여기 나니까 나가 다음에 다라. 여기 3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65번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예요. 대상자를 지금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길 때예요, 여러분. 그럼 이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길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휠체어가 이렇게 있고 대상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상자를 여기 앉힐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여기 자동차에 들어갈 때는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그래서 이게 차 안에 들어갈 때는 엉덩이부터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대상자가 차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놓을 이게 휠체어로 갈 때는 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앉게 할 때는 이 자동차에 앉게 할 때는 엉덩이부터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부터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차에서 내릴 때는 어디부터 내려오는 거냐면 다리부터 나오고 다리가 바닥을 지지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는 대상자의 다리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이 자동차가 있으면 대상자의 다리를 빼서 대상자의 다리가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휠체어로 옮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에 탈 때는 엉덩이,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다리. 3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67번 대상자의 보행벨트잖아요. 그럼 보행벨트는 허리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허리.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일때 대상자의 뒤에서 보행벨트를 잡아줘야 되는 건데 항상 아픈 쪽에서 지지해줘야 되는 거니까 아픈 쪽에 보행벨트를 잡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상자의 여기 옳지 않은 거. 안전잠금을 위한 끈이나 패드 상태 확인하고요. 다음에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 확인하고요. 허리에 묶는 거 맞고요. 다음에 보행벨트 전에 이게 풀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 맞고요. 요양보호사는 항상 아픈 쪽에서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쪽이 아니라 아픈 쪽 뒤에 서서 보행벨트를 잡아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죠.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보행기잖아요, 여러분. 보행기인데 어떻게 가는 거냐면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발 가고 한 발 가고 하면 되는데 지금 약한 다리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행기랑 아픈 다리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행기랑 아픈 다리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약하다고 했으니까 아픈 쪽 다리랑 같이 가는 거니까 보행기랑 오른쪽 다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행기랑 오른쪽 다리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가는 4번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팡이 이용 돕기예요, 여러분. 그럼 지팡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을 수 있지 마비된 손으로 지팡이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 쥐어주는 거 맞죠? 마비된 손으로는 지팡이를 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 잡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에 이렇게 발이 있으면 대상자에 이렇게 발이 있으면 이쪽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건강한 쪽 다리겠죠. 왜냐하면 지팡이 집은 손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는 이 발끝에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 이 발끝에서 여기 15cm, 여기 15cm, 여기 15cm, 15cm.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지팡이를 놔주는 거죠. 그래서 발끝에서 발 앞에 15cm, 옆에서 15cm 지점에 지팡이 놔주고요. 그다음에 지팡이를 쥔 반대쪽 발을 먼저 옮긴 후 건강한 다리를 옮긴다. 그러면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가 먼저거든요.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뭐냐면 항상 뭐가 먼저냐면 항상 지팡이가 먼저예요. 지팡이가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고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그런데 이 아픈 다리로 내려오는 게 평지 상황이랑 똑같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팡이 진 쪽에 어떻게 하는 거냐? 아픈 다리가 평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픈 다리 먼저 옮기고 건강한 다리 옮기는 거 맞거든요. 다음에 옆에서 보조할 때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쥔 옆쪽에서 위치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아픈 쪽에서 지지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었기 때문에 아픈 쪽은 지팡이를 짚지 않은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아픈 쪽에서 지지해줘야 되는 거니까 지팡이를 쥐지 않은 쪽에서 지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냐면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든 원칙인데요. 지팡이는 늘 항상 먼저다.
지팡이는 늘 항상 먼저다.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평지 상황에도 지팡이 먼저 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원칙은 제가 만들어준 원칙은 뭐냐면 건강한 다리로 올라간다,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아픈 다리로 내려오는 상황이 평지랑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단을 오를 때잖아요. 그러면 항상 지팡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와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는 거죠.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아픈 다리 가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 먼저 오고 항상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니까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2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대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는 늘 항상 먼저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고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팡이는 늘 항상 먼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아픈 다리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겠죠? 그러면 지팡이 다음에 아픈 다리가 오른쪽 다리니까 오른쪽 다리, 건강한 다리는 왼쪽 다리니까 왼쪽 다리. 그러니까 지팡이 오른쪽 왼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번 외상이 없는 대상자의 지금 위성돕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대상자를 밀고 당길 수 없을 때는 들어서 올리는 거 맞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체중이 요양보호사의 한쪽 발에 집중되면 안 되고요. 대상자가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릎을 이렇게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약간 꿇은 상태에서 두 발을 갖다가 살짝 이렇게 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닥에 지지면을 갖다가 두 발을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넓혀가지고 이 지지면을 넓혔잖아요. 그러면 이 두 발에 동시에 체중이 양쪽에 균형감 있게 이렇게 실리도록 해야 되는 거지. 한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실리면 안 되고 양쪽에 균형감 있게 골고루 실리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틀린 답은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번. 지금 외상에 의심이 있는 대상자는 척추 선열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어서 지금 여기 척추 고정판을 여기다 놔뒀어요. 그러면 대상자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무릎, 여기 있는 무릎을 이렇게 고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엉덩이 고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윗팔이잖아요. 윗팔을 이렇게 고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릎 고정해 주고 엉덩이 고정해 주고 윗팔 고정해 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고 하면 되거든요. 무릎 고정해 주고 엉덩이 고정해 주고 윗팔 고정해 주고. 그러니까 무릎 고정해 주고 엉덩이 고정해 주고 윗팔 고정해 주고.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손 씻기에 여러분 손 씻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죠. 다음에 손 씻기만으로도 감염이 70% 정도 예방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일회용 수건 두르고 손 닦고 난 다음에 건조한 상태로 이렇게 물기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거 맞고요. 흐르는 온수로 비누 헹궈내는 거 맞고요. 그런데 우리 손 씻기에서 고체 비누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졌던 걸 내가 또 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 비누보다는 어떤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거냐면 눌러서 짜서 쓸 수 있는 액체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번 손 씻기 6단계 과정인데 지금 마지막 단계래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손바닥을 비비는 거잖아요. 그죠? 손바닥을 갖다가 비비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손바닥하고 손등을 이렇게 비벼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바닥과 뭐를 비벼주는 거냐면 손등이 이렇게 비벼주는 거죠. 그죠?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깍지 낀 상태에서 이렇게 비벼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깍지 끼고 해주는 거고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끝을. 그래서 얘가 손끝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비벼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엄지손가락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다음에 엄지손가락 잡고 돌려주는 거고 그 다음이 여섯 번째는 뭐냐면 손톱 끝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는 손톱 끝을 갖다가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손바닥 두 번째는 손등하고 손바닥,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깍지 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벼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엄지손가락.
그죠? 다음에 마지막은 손톱 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뭐냐면 손톱 끝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손톱 밑. 그러니까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번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대상자의 배설물 만질 때 당연히 일회용 장갑 착용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오염된 색탕물은 당연히 장갑 껴야 되는 거고요. 오염됐으니까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해야겠죠. 가정에서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해야 되죠. 다음에 혈액이 묻은 체액은 얘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혈액이나 체액은 단백질 성분이란 말이에요.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더운 물하고 이렇게 만나면 얘가 응고돼서 달라붙어서 제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찬물로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운 물로 닦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더운 물로 닦는다고 하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료행위예요. 그럼 그 기도에 지금 분비물, 가래 같은 게 있는데 얘를 배출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인두잖아요. 인두. 그리고 이 인두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인두에 여기에 지금 가래가 막 많이 껴 있어요. 가래. 여기 가래가 이 가래 분비물이 되게 많이 껴 있어요. 그럼 분비물이 많이 껴 있으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여기 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잘 내려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코나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석션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석션기를 통해서 이 분비물을 쫙쫙쫙쫙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코나 입의 가래 분비물을 제거하는 거 이걸 갖다가 흡인 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석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번 이렇게 석션하는 흡인 물품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흡인병은 여기다 석션을 해놓으면 이 석션이 담기는 이 흡인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흡인병은 1회 이상 깨끗이 닦아야 되고요. 다음에 카테타 여기 했던 이 카테타 있잖아요. 카테타 같은 경우에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일단 물에 담가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비물 빠지게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비벼서 닦아주고요. 다음에 소독할 때는 뚜껑을 닫은 채로 이렇게 삶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닫은 채로 이렇게 하고 물 닫은 채로 해고 그 다음에 닫은 채로 물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 건조하는 거고요. 다음에 카타타는 고무 제품이거든요. 고무 제품을 햇볕에 말리면 안 돼요. 고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카테타 같은 이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이고 난 다음에 쟁반에 널어서 고무는 햇볕에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말리는 거냐면 그늘에 말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중 낙상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행장애가 있어요. 즉, 잘 걷지 못해요. 잘 걷지 못하면 당연히 낙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고혈압이 아니라 우리 저혈압 있잖아요. 저혈압 중에서도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고요. 저혈압이라고 하고 다음에 얘랑 똑같은 말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직립성 저혈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 앉아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설 때, 천천히 섰을 땐 괜찮은데 앉아있는 자세에서 갑자기 섰을 때 이렇게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게 기립성 저혈압, 다음에 직립성 저혈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이 이렇게 넘어져서 낙상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 기립성 저혈압, 직립성 저혈압으로 인해서 현기증으로 인해서 지금 낙상의 우려가 있는 거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소에 따른 낙상 예방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완만한 경사로가 좋겠죠. 계단 내려가다가 더 낙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야 되고요. 다음에 전기 코드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코드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춰야겠죠. 높으면 이렇게 낙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동식 자변기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손잡이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번 화재 예방 대처 방법이에요. 대처 방법인데 지금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화재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화재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전기가 나가버리면 이 엘리베이터의 거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폐쇄된 공간에 갇히게 되거든요. 갇히게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철이기 때문에 막 달궈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막 달궈진 상태로 이렇게 고립되게 되기 때문에 절대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안 되고 계단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뜨거운 연기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어서 이동하는 게 좋은 거죠. 낮은 자세, 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기어서 이동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방을 나갔어요. 그럼 문을 닫아야죠. 그래야지 불과 연기가 퍼지지 않겠죠. 다음에 화재 시에 이렇게 벽을 짚으면서 이동할 때는 이 벽 짚은 손을 다른 손으로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벽 짚은 손을 바꾸지 않고 이 벽 짚은 손은 한 손으로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이에요, 여러분. 지진 발생 시 요양보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크고 건강하고 구조물 아래 피난해서 몸 웅크리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이렇게 견고한 구조물 아래 피난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왜 식탁 밑에 있거나 막 이런 거 좋은 거죠. 다음에 집안에서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 이렇게 보호하고요. 다음에 지진이나 화재일 때 다 뭐 사용하면 안 되냐면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안 되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바깥에서는 대형 건물 옆에가 아니라 대형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물이랑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는 거고 왜 이건 맞냐면 견고한 구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견고한 구조물 밑에 피난해도 되는데 대형 건물은 지진이라서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건물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대피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풀고요. 그리고 우리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